네, 구글 엑셀로 엠팔된 가이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글 엑셀 관련 노드들의 기능과 사용법에 대해 설명할 거예요. 먼저 row edit 트리거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이건 엔팔 내에서 행 추가를 자동화해 줍니다. 이 트리거는 특정 이벤트, 즉 새 행이 생성될 때 작동해요. 탭을 누르고 시트를 선택하면 트리거 유형 중 unrow added가 보일 거예요. 이 트리거가 작동하면 우리의 워크플로우가 시작돼요. 여기에 인증 정보와 검토 주기 설정이 있어요. 서버가 열려 있거나 클라우드에 프로젝트가 있는 동안 문서 목록 업데이트를 매분, 매시간 검토함으로 중요해요. 여기서 보고 싶은 문서를 선택해요. 문서 내에 어떤 목록이나 페이지를 볼지 정해요. 여기에 기본 설정들이 있어요. 행 추가나 업데이트 시 트리거가 열려요. 다양한 옵션을 추가할 수 있어요. 값이 출력에서 어떻게 표시될지 결정하는 value render 같은 걸 넣을 수 있어요. 정보 제공, 형식 지정, 공식 사용 등이요. 우리가 내보내려는 정보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수식을 선택하면 구글 시트에 수식이 있다는 걸 아시죠? 여기서는 값이 계산되지 않고 결과가 직접 수식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또는 형식 지정을 선택하면 셀에 맞춰 값이 계산되고 형식이 지정돼요. 말 그대로 셀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Data Location on Sheet 옵션이 있어요. 이건 행 업데이트나 추가를 확인할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즉, 행이 추가되는 걸 확인하는 거죠. 범위를 제한하고 싶다면 여기에 그 범위를 지정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데이트 타임 렌더가 있어요. 이건 날짜를 어떻게 표시할지 정하는 거예요. 일련 번호로 직접 표시할지 아니면 날짜 형식으로 표시할지 정하는 거죠. 이걸로 구글 시트 트리거에 대해 다 살펴봤어요. 구글 시트가 업데이트 될 때 npm 프로세스를 어떻게 갱신할 수 있나요? 이건 트리거 형식과 일반 형식으로 나뉩니다. 주로 트리거 형식인데 결국 작업 공간을 실행하기 때문이죠. 시트 갱신 옵션도 있지만 계속 확인하는 것과는 달라요. 여기 트리거가 있습니다. 자격 증명을 선택하고 얼마나 자주 확인할지 설정해요. 예를 들어 매시간. 분 단위로도 설정할 수 있어요. 풀타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에 정확히 확인되도록 말이죠. 문서에서 원하는 항목을 고르고 시트를 선택하면 행 업데이트 시 트리거가 실행돼요. 출력의 새 버전, 9버전 또는 둘 다 포함할지 선택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이 옵션은 워크플로우가 자동으로 실행될 때만 유효해요. 워크플로우가 자동으로 실행될 때만 효과가 있어요. 알겠죠? 출력의 여러 정보를 원할 때 유용해요. 예를 들어 9버전과 새 버전을 모두 원하면 둘 다를 선택하면 돼요. 업데이트된 새 버전만 원하면 새 버전을 선택하면 되고 등등이에요. 이건 구글 시트에서 변수를 어떻게 추출하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져요. 그 다음엔 주시할 열이라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목록에서 선택하거나 표현식으로 아이디를 지정할 수 있어요. 표현식 섹션을 열면 매개 변수, 표현식 작성법, 웹훅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요. 이미 프로그래밍이 좀 더 들어가겠네요. 볼 열을 지정하는 거예요. 한 열만 보고 싶다면 이메일, 링크, 메시지 열 중 하나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는 열 수를 제한할 수 있죠. 그 다음엔 데이터 위치와 시트로 범위를 정해요. 어느 행부터 어느 행까지 볼지 정하는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만 보면 전체 페이지를 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 트리거를 제대로 설정한 거예요.
좋아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어떻게 변경을 자동화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구글 스프레드시트 업데이트 트리거가 있죠. 이 트리거는 스프레드시트에서 행이나 열 추가, 수정, 삭제 등 모든 변경 시 작동해요. 즉 모든 이벤트를 다루며 이게 우리가 여기서 설정한 내용이에요. 매개 변수를 보면 매 분마다 또는 사용자 지정 주기로 확인하는 폴링 시간 모드가 있어요. 특정 시간 간격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여기서 다른 구글 시트 도구처럼 문서와 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고 트리거는 그때 행이 추가되거나 업데이트되어 알겠죠? 출력에서는 새 버전이나 이전 버전에서 변수를 추출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보통은 새 버전이나 둘 다에서 정보를 얻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엔 보고 싶은 열을 설정하는 옵션이 있어요. 예를 들어 A, B, C 열만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엔 이메일, 링크 제목이겠죠? 예를 들면요. 마지막으로 시트의 데이터 위치 설정이 있어요. 여기서 구글 시트 정보를 계속 확인할 범위를 정해요. 자, 이렇게 모든 트리거에 대해 설명했어요. 자, 엔팔누로 스프레드시트를 자동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알겠죠? 이게 왜 유용할까요? 예를 들어 워크플로우 내에서 새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 정보를 저장하고 싶다면 실행할 때마다 변수나 시간을 기반으로 페이지 이름을 지정해 새 시트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액션들은 스프레드시트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노드들이에요. 작업 공간이 시작되면 구글 드라이브에 워크시트가 생성돼요. 그래서 계정 연결 후 문서 유형을 선택하고 문서나 단일 시트 또는 기존 문서에서 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문서와 테이블을 선택하면 새 페이지가 생성돼요. 알겠죠? 보통은 문서를 선택하지만 테이블에서 문서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중앙 집중화되지만 많이 만들면 파일 열 때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성하거나 삭제하는 작업이 있어요. 알겠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가 말한 대로 제목을 설정해요. 제목은 변수를 기반으로 넣는 게 좋아요. 알겠죠? 변수로 하면 테이블 만들 때마다 수동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같은 이름의 페이지가 40개나 생길 수 있거든요. 알겠죠? 거기서부터는 각자 원하는 대로 하세요. 원한다면 표현식을 넣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시트예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문서 내에 시트도 추가할 수 있어요. 시트는 문서 안의 페이지예요. 엑셀 시트나 스프레드 시트는 하나의 문서 안에 여러 페이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아시죠? 이렇게 다른 제목으로 페이지를 계속 추가할 수 있어요. 다양한 정보를 넣기 위해서요. 그 다음 옵션에는 로컬이 있는데 이건 원하는 형식을 지정해요. EN은 639에서 1로 바뀌고 ENUS는 언어와 국가 코드의 조합이에요. 이건 국가별로 다르지만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그리 중요한 설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Recalculation Interval이 있어요. 이 변수로 각 셀의 간격 옵션을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 기본값으로 설정하면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변경 시 설정하면 휘발성 함수가 매번 업데이트됩니다. 분 단위로 설정하면 휘발성 옵션이 매 변경과 매분 갱신됩니다. 시간 단위로 설정하면 글쎄요. 스프레드시트에 수식 같은 계산 강역이 있다면 재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표나 세금표 같은 경우에 해당되죠. 그냥 계산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렇지 않으면 업데이트 되지 않아 수동으로 해야 합니다. 자, 이게 이 스프레드시트가 하는 일입니다. 좋아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행을 어떻게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할까요? 여기 N8N 노드가 있는데요. 이게 새 행이 없으면 추가하고 비슷한 행이 있으면 업데이트 한다고 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ID를 기준으로 우리를 내어봅시다. 이걸 선택하면 리소스와 작업을 연결할 자격 증명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문서를 선택하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 이미 약간의 값들이 있네요. 여기에 우리가 보내고 싶은 여러 값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메일 열에 X라는 값을 보내고 싶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열 안의 값들을 보내거나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전 변수가 없지만 고정 변수 대신 변수를 끌어다 놓는 게 좋죠. 그리고 대조 옵션으로 셀 형식이 있어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N8N 형식이나 구글 시트 형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보통은 구글 시트를 선택하죠. 테이블에서 정보가 시작되는 위치를 지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헤더가 있다면 그게 변수 이름을 지정하는 첫 번째 행위예요. A, B, C 같은 걸로요. 메시지, 링크 등을 넣어 각 열이 뭔지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가 시작되는 첫 번째 행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호출 최소화 옵션이 있어요. 이건 데이터 해석 방식을 결정하고 호출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추가 시 업데이트 대신 사용되며 효율적이지만 가끔 정보가 어긋날 수 있어요. 이걸 활성화하면 리소스 사용을 줄일 수 있어요. 열이나 행 사이에 빈 공간 없는 테이블에 쓰이죠. 자, 이렇게 작동합니다. 자, 버튼 하나로 구글 시트나 드라이브의 모든 내용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겐 클리어 시트가 있죠. 맞죠? 이 노드는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요. 이번엔 다른 걸 선택할게요. 지워버리면 큰일 나니까요. 여기서 표를 고르고 여기선 목록을 페이지를 선택해요. 특정 행, 열, 범위나 전체 페이지를 지울 수 있어요. 보통 첫 행은 헤더로 쓰이니까 첫 행 남기기 옵션은 건너뛸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구글 시트 전체를 지우고 싶어 할까요? 문서를 정리하는 것보단 아예 삭제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서와 삭제를 선택하고 거기서 문서를 선택해야 해요. 이 문서는 변수로 선택해야 해요. 여기서 다시 선택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 또는 아이디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삭제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문서를 삭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에 불필요한 파일이 쌓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테이블을 삭제하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다음에 개선할 정보나 AI가 문서에서 한 일의 기록이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할 수 있어요. 즉, 이 옵션이 있다는 거죠. 좋아요. 스프레드시트를 직접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구글 시트 삭제하는 법 가르쳐 드렸죠? 구글 시트 페이지 말이에요. 이제 시트 삭제라는 기능으로 시트 삭제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문서 전체가 아닌 특정 시트만 삭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실수로 바꿔버렸네요. 자, 시트 삭제로 가볼까요? 보시다시피 삭제 작업이고 문서 선택하고 실수로 삭제할 수 있으니 선택할 때 조심하세요. 문서의 페이지를 선택하면 전체가 아닌 그 페이지만 삭제돼요. 자, 이렇게 작동합니다. 정말 간단하죠. 네, 오늘은 구글 시트에서 정보를 추출해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시트에서 행 가져오기로 할 수 있어요. 자, 들어가 볼까요? 여기 이미 몇 가지를 선택했네요. 원하는 리소스를 고르면 돼요. 문서의 특정 페이지나 전체 문서도 선택 가능해요. 문서와 전체 문서는 아니네요. 그냥 시트에서 행 가져오기예요. 원하는 문서와 표를 선택하세요. 실행하고 추출하면 이 데이터를 바로 쓸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 제목이 있고 여기 프롬프트가 있고 필터도 조합할 수 있어요. 어떤 필터를 쓸 수 있을까요? 이제 살펴보죠. 예를 들어 하나의 열만 선택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 열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조정해야 할 값이 있겠죠? 이건 주로 숫자로 작업할 때의 경우에요. 필터를 결합할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필터 결합이라는 거예요. AND를 쓰면 모든 조건을, OR를 쓰면 하나만 충족해도 돼요. 그 다음엔 시트상 데이터 위치, 옵션이 있어요. 범위를 자동 감지하거나 직접 지정할 수 있죠. 출력 형식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숫자를 숫자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여기서 설정할 수 있어요. 통화 기호는 사라지고 값 형식을 지정하면 숫자가 텍스트로 바뀌어 달러 등으로 표시돼요. 여기서는 날짜 형식을 설정해요. 2021 같은 형식이나 1899년 12월 30일부터의 1년 번호로 표시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일치 행만 반환 옵션이 있어요. 이건 시트에 필터가 설정되어 있을 때 첫 번째 행만 선택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보통 첫 번째 행에는 제목, 설명 등이 있잖아요. 이 옵션으로 그 행을 선택하거나 제외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간단해요. 펠넷에서 스프레드시트에 새 탭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시트 만들기 옵션이 있습니다. 선택하면 작업이 만들기로 새 페이지를 생성하고 문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문서에 변수나 고정 제목으로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표의 색상을 지정하는 등의 옵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문서가 더 화려해 보이겠죠.
특정 아이디나 인덱스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문서나 그 반대의 경우에 유용한 옵션도 있어요. 정보 정렬이나 알파벳 순서 등의 옵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숨김 옵션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UI, 즉 인터페이스에서 이 페이지를 숨길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이 옵션이 꺼져 있다면 페이지는 보이게 됩니다. 보통은 페이지가 보이는 게 좋습니다. 단, 자주 사용하는 구글 시트 문서라면 예외죠. 그럴 땐 정보를 숨기기보다 새 문서를 만드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좋아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행이나 열을 어떻게 삭제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행 또는 열 삭제 옵션이 있어요. 자격 증명, 리소스, 문서 내 시트 등을 선택하고 행이나 열 삭제 작업을 수행할 문서를 고르면 돼요. 페이지를 선택하고 삭제할 행 번호와 개수를 지정해요. 보통 첫 행은 항목명이라 두 번째 행부터 시작하고 삭제할 행수를 입력하면 돼요. 이 경우엔 한 개만 삭제할게요. 열도 삭제할 수 있어요. A열부터 시작해서 삭제해 볼까요? 네, 이렇게 간단해요. 아주 좋습니다. N팔 내서 다른 데이터 건드리지 않고 기존 행 업데이트하는 법. 이 영상으로 가이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한 설명이 더 필요하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작업, 행 업데이트 등을 설정하고 문서, 스프레드시트, 같은 문서와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열 매핑에 대해 설명합니다. 열을 어떻게 매핑할까요? 각 열의 값을 설정하거나 자동으로 구글 시트와 동기화되는 정보를 찾아 매핑합니다. 이건 각자 선택하면 됩니다. 업데이트할 열 정보와 비교할 열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하고 싶은 열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업데이트할 값들을 입력해요. 제목, 설명 등을 수정하려면 여기서 변수를 설정하면 돼요. 열도 추가할 수 있어요. 정보 형식도 선택 가능해요. 테이블, 내 정보 위치도 지정할 수 있죠. 헤더 행이나 첫 행 등을 고려해요. 이렇게 시트 내의 엔테트리랜 노드들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좋습니다. 자, 이번엔 스프레드시트에 많은 정보가 있을 때 각 줄을 하나씩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셀의 정보를 가져와서 루프를 적용하는 겁니다. 루프는 데이터를 가져온 후에 적용해야 해요. 그 정보를 읽은 후에요. 전에 하면 매번 모든 정보를 읽고 챗GPT 사용 시 한 번 쓰고 넘어가는데 메시지 보내고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 먼저 모든 줄을 처리하게 되겠죠? 그 다음 모든 메시지를 한꺼번에 보내는데 이건 최적의 방법이 아닙니다. 자, 이것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